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가족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야만 자식을 낳아 키우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며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자책감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제 책임감과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면 부모님의 대단함을 느끼며 미안함만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진심으로 고민하며 선택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당시 시대를 생각해보면 쉬운 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가난한 집안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지내셨어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가고 교복 입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새벽부터 일을 하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셨다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얼마나 아쉬워했을까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듣겠다고 해도 부모님은 망설이시고 꺼려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이야기가 부끄러운 것인지 안타까운 일을 들려주시기를 꺼려하시는지 크게 궁금한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무런 배울 만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느라 힘들게 살아온 기억밖에 없다. 너희 민서야, 너는 그런 것에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엄마와 아빠는 힘들었지만 민선이, 너는 고통 없이 살게 될 거니까. 이분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 홀대를 받고 힘들게 살아온 내 청춘은 참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주 내뱉던 그 말을 참으려고 애를 쓰셨다. 내 자식에게 나와 같은 고통은 주지 않겠다고. 그 말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들을 존경했다. 누구를 대하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사람의 모습이나 지위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다. 요즘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도 중요하지 않고 손님들이 돈이 많거나 적던 똑같이 대해주셨다. 덕분에 진실과 정직이 무엇인지 배웠다.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고 눈앞에 놓인 황금에 눈이 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법보다 더 나은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클 수 있었고 환자들을 돌볼 때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올 고준이 인성과 깨끗한 가치관이야말로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네요. 그래도 자신만큼은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면 부모님은 제게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두 분은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쉼없이 사셨고 덕분에 저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누릴 것을 누리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싼 과외 한 번 받은 적 없고 학원도 겨우 다녔지만 그것들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하여 해주신 것인지를 잘 알기에 매번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잘 알았던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두 분을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면 부모님은 무엇보다 뿌듯해하셨고 가끔은 눈물을 훔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젊은 원래 훌쩍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두 분이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등 변한 지원과 저의 노력은 끝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에 진학하여 부모님이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던 날, 두 분이 얼마나 그들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어린 시절 나를 잘 키우고 싶어 하셨을 거니까 말이에요. 부모님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서 다행스러웠어요. 그 후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밤샘 공부하고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지난날 저 때문에 한 고생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의대에서의 삶은 어렵지만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 덕분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생하셔서 아이를 의대에 보낸데도 부끄러워하셨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대들면서 존중하지 않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싫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모두 성인이 되었으니 남들 앞에 당당히 나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날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뒤에서 어떤 이유인지 저를 따라다니는 부모님을 보았어요. 그림자처럼 항상 뒤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 자신은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그게 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며 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길을 열심히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병원에 같아서 나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벌써 20대 중반이 됐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에 바쁘게 쫓겨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연애를 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부모님도 내가 집안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연애나 결혼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결혼하고 싶었지만 소개팅을 해봐도 감정이 없어서 제 인연은 멀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만난 그 남자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따르며 예전부터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봉사활동을 즐겨 했는데 바빠진 삶으로 인해 한동안 봉사를 못하다가 예전 챙겨보던 아이가 연락을 주어 시간을 내어 찾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건강을 살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육원 원장님이 제게 불러서 누군가를 소개시키려고 했어요. 민선아, 너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동갑인데 너 친구 별로 없잖아. 이번 기회에 친해져 봐. 그래서 처음 만난 정우 씨와 소개를 받았어요. 정우 씨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데 아이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첫인상으로 판단은 어렵지만 아이들을 예뻐하고 신중한 말투로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인물은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무겁지 않았을지라도 서서히 상대를 알아가면서 정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의 성품과 배려심에 감동하며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꿈이 생겨났습니다. 정우 씨의 선한 영향이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고 그가 좋은 남편이 되리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정우 씨의 선한 성품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함께인 기회를 통해 상대방을 알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하는 주인공은 한 명의 소녀로 정모라는 이를 만나자 1년여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이 만남을 통해 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정모는 어떤 실망을 유발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만남에서 연인 사이에는 다툼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정모는 나에게 분노를 보이기보다는 언제나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사람들을 지위나 배경에 따라 차별하거나 내 직업을 과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때때로 내가 의사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그를 원하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정모는 나를 그냥 나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그런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이 두려웠고 쉽게 결심할 수 없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느꼈는데 좋은 사람 옆에 있을 때라도 마음이 쉽게 든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발생했어요. 평소에 항상 걱정되는 저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겨서 남들 앞에서 자신들을 소개하는 것을 꺼리시고 제가 일하는 병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사들이 시장 사람이라며 일본을 아끼시는데 제 부모님은 부끄러워하셔서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에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해서요. 오시는 날이셨어요. 이번에도 검사만 받고 그냥 가실까 하고 생각하다가 오후에 제가 모셔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제가 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급하게 엄마를 찾으려고 했죠. 집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우 씨가 전화했어요. 정 씨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해도 되냐고 했고 어머니를 찾으시면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정 씨와 어머니가 같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카페로 내려가 보니 정 씨가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사고를 조금 당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 연락이 없어서 헤매다가 김치통을 떨어뜨렸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정우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엄마가 김치통을 들어오고 있는데 당황해서 끝까지 읽지 못했네요. 해본 정우 씨가 저희 엄마를 도와준 게 있었어요. 정우 씨는 우리 엄마인 줄 모르고 도와준다는데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 찾아뵐 때 나를 보러 왔어요. 대화하면서 정우 씨가 제 남자친구인 걸 알게 되셨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난감해한 우리 엄마를 도와준 정우 씨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날 정우 씨를 만난 엄마는 정우 씨를 좋아하셨어요. 마음 씀씀이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걸로 보아요. 카페 메뉴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중졸인 우리 엄마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설명해 주려고 시도했지만 카페에 자주 가지 않는 만큼 이해하기 힘들어했죠. 그런데 정우 씨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나는 한글로도 주문할 수 있느냐고 부끄러워했지만 정우 씨는 이해해 주시면서 저를 돕고 불편해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이 경험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 후로 정우 씨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해야겠다고 결심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전공 시험 합격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하고 싶었어요. 아직까지 부모님 노후 준비도 도와드려야 하고 저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찾아오곤 해요. 정호 씨를 향한 제 사랑이 너무 깊어진 탓인지 저희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속도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이상한 것이 피곤한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아직 양가의 결혼 얘기도 못했는데 임신이라니 나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과의 사이에 나쁜 일은 아니다 싶었고 예전부터 늘 아이 생각이 있었던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내심 기쁘고 들뜨기도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놀라고 고민할 틈도 없이 곧장 정우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우 씨라면 누구보다 우리 아이의 소식을 좋아해 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정 씨는 임신 소식을 참 기뻐했습니다. 저를 끌어안으며 결혼해 달라고 하는 그 남자를 보고 저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꼈네요.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 결혼은 하루라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는 게 우선 내일 바로 이 약속을 잡아 우리 집을 찾아와 허락을 받았습니다. 긴장한 채로 우리 집에 인사를 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정우 씨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정우 씨를 만나보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받아 놓으셨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우리 집에서 허락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제 차례예요. 긴장되고 떨릴 정도로 예비시댁에 방문하려 했는데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정 씨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미리 준비를 할 걸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정 씨 어머님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결혼 결정이 못해서 부담스러웠기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 천천히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결정이 된 줄이야 제가 부끄럽고 죄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청 걱정이 될 것 같았지만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민선 씨를 좋아하실 거라며 요리할 게 뭔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래도 성인이라 해도 확실히 임신을 하고 결혼 허락을 받으려 하니 괜히 부끄러웠고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도 내심 걱정하고 계실 테니 무조건 반겨주러 갔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긴장한 채로 예비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 씨 아버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 남편의 형님, 그리고 형수님 그리고 정우였어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중학생 아이를 둔 형님 내외는 현재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마음을 조금 놓을 수도 있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와 같이 지내는 시어머니라면 집살이도 없이 아주 좋은 시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정 씨가 항상 자기 엄마를 칭찬해주기도 했지? 그렇게 다양한 생각과 걱정을 하며 시댁에 들어간 나를 엄마는 참 기뻐하셨어. 오는데 힘들진 않았는지 바빠서 오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였어. 엄마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뻐서 의사 선생님인 줄도 모르게 써야 할 뻔했다. 솔직히 말해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환대를 받으니 감사한 마음이었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먼저 차를 대접받았어. 식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 평생에 원하는 것이 있었냐고 많이 궁금해 하셨는지 차를 내려주시며 제게 힐끗 웃어주셨어. 힐끗 들어오셨어요. 이씨, 부엌에 들어가 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세요. 맞아요. 그럼 전 부엌에 있을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괜히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민선 입을 편하겠죠? 다 같이 차를 마시면 좋겠는데요. 어머님은 왠지 형님을 부엌으로 데려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죠. 상황이 좀 이상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식구니까 편하게 말해도 돼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정우가 여자를 만난다길래 어디서 남아낸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의사를 만난다고 하네요. 굉장히 놀랬어요. 자식 흉보는 건 아닌데 우리 집 애들이 다 어떻게 자랐는지 보인다면 좋는다. 막상 사람만 보면 물러간다고 했죠. 의사 며느리 데려온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합니다. 큰애도 결혼해야 하는데 둘 다 사고 쳐서 결혼한 건 아닌데 어쩜 그렇게 다르죠. 은근히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와 형부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라네요. 뭘 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지금 너무 어색해서 속이 타요. 고등학교도 못 졸업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 두 집동생이 생겼다는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두 편을 하려고 할 건가요? 그 못하는 일인데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중졸이 뭐야? 중졸이 여보, 민선양은 형부가 없다고. 어머, 맞아요. 결국은 가족이니까 어땠나요? 안 그래요. 예비 형님은 주방에 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찌나 어색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형부에게 영혼을 놓겠다는 그런 얘기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도 정말 이상하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얘기를 듣자니 예비 형님도 혼전 임신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하셔서 일찍 아이를 낳고 키우셨나 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가족 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중졸이란 저처럼 임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나이에 비해 조카가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형님은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하셔서 일찍 아이를 낳고 키우신 모양이에요. 혼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셨나 봐요. 제게 형님 부부에 대한 얘기를 아직 잘못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마침내 집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경을 쓸 필요 없다며 나를 향해 말했을 때 나는 순간 지금 무슨 말인가 싶었다. 형님께서는 계속 주방에서 간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의 말을 내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너무나 당황했고 형님의 행동이나 어머니의 대응에 이상함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의 이야기가 종료되었고 나는 솔직히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리를 떠나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안타까웠다. 이런 어색한 상황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떠나 혹시 내가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삶과 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나에게 많은 도전과 깨닫음을 안겨주었다. 생소한 이야기에서 깨닫게 된 것은 서로 다른 삶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저는 불편한 마음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와중에도 다른 식구들은 별다른 내색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바로 거기서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이것저것 간을 한 번씩 보시더니 드시고는 표정이 구겨지시더라고요. 아니, 너 음식간을 제대로 보긴 한 거니? 이건 쉬고, 이건 너무 달고 왜 이렇게 짜? 예, 그래요. 간을 타보기는 했는데 음식간은 개인 취향이라 지만 먹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 싶으셔서 씁니다. 게다가 정말 음식간이 맞지 않으시더라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참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실수를 해? 평소엔 잘하더니? 하필 오늘 왜 그래? 이게 소태야. 뭐야? 이걸 손님 먹으라고 내온 거니 너 설마 일부러 그랬니? 아, 아니에요. 일부러란. 요정 말실수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일부러 그런 거 맞구만. 너 솔직히 말해봐라. 둘째가 의사라니까 배알이 꼴리지. 그래서 상을 이따위로 차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했어. 요원이 금방 다시 차릴게요. 결국 형님이 식사를 다시 차리며 상을 물리치고 어머님께서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 미안해. 너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니, 나는 보통 잘해 왜 오늘은 그런지 몰라. 내가 말했듯 나는 좀 그래? 원망하며 악질 행동도 많고 샘도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